안녕하십니까. 두드림TV 최현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활동을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변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기부에 기록되는 공통사항은 뭘까요? 네, 바로 학교에서 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본인 스스로 하고, 이를 담당 교사가 확인한 활동이어야 학교 내 활동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며, 이 활동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기부에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여러분께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무작정 저 이런 활동을 했어요, 써주세요 해서 선생님들이 써줄 리도 없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담당 교과 선생님을 활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담당 교과 선생을 활용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 적합적인 측면의 요소를 활동으로서 어떻게 녹여내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전공 적합에 관련된 실험을 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쓰거나, 지금은 금지됐지만 소논문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요, 동아리에서 하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하던 뭐가 됐던 간에 그냥 혼자 썼어요 해서 이걸 갖고 그냥 교과 선생님한테 적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써주실 리도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주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나타낸 결과물을 수업을 통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떠한 관심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PPT 파일이든 소논문이든 연구 주제 탐구 연구 보고서건 간에 그러한 형태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되니 한번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담당 교과 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이든 뭐든 간에 쉽게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본인이 연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인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1시간 내내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핵심 주제에 대해서 발표 자료와 그 내용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교과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측면을 갖고 접근을 해주시고, 이걸 발표를 하게 되시면 많은 학생들이 받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담당 교과 선생님이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과 부분에 적어달라고 혹은 생기부에 작성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담당 교과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결과물도 만들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접근하는 방식은 무슨 동아리 활동에서 뭘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만 접근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목적성을 갖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성이라는 건 동아리 명칭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활동 자체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과 혹은 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공부, 논의, 토론,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결과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결과라는 건 꼭 좀 전에 교과와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이 교과가 아니라 동아리와 관련된 내용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회차와 시간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고 하면 무슨 주제로 몇 번의 토론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했다. 그게 기록물로 뭐가 남아 있다. 라고 구체적인 측면의 활동이 드러나 있어야겠죠. 이건 누가 적어줍니까? 동아리 담당 교사가 적어줘야겠죠. 무작정 이런 걸 했습니다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몇 회 이상의 토론 주제 혹은 카드 유스 혹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서를 올리시고 그 계획을 중간중간에 결과물들을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1년 단위로 총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선생님께 확인을 해서 그 선생님이 당신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었을 때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목적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진로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진로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지내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공 적합성이 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인성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봉사라든가 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 수업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수업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단발 형태로 해서 그냥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내에 있던 아웃풋을 보통 더 구체화해서 앱 개발 수업이면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본다던가 진로 수업이라면 진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책자라든가 파일로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갖고 진로 선생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 세 가지 형태의 생기부에 효과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생기부 작성 가이드라인은 제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더라도요. 보통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케이스.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이겠죠. 담임 교사가 해주는 내용이야 여러분이 평소 생활과 태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담임 선생님 외에도 공식적으로 생기부에 남길 수 있는 담당 교과 선생, 동아리 담당 교사, 진로 선생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인지를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활동이 이 4명의 교사에게 증명이 돼야 효과적으로 작성이 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는 외부 활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4케이스 담임교사, 담당 교과 교사, 동아리 담당 교사, 진로 교사 이 4명이 당신의 활동을 보고 듣고 신뢰하고 작성해 줄 마음이 생겨야 그 부분에 있어서 생기부에 효과적으로 작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될지 아셨겠죠? 네. 그러면 이 4가지 방법을 고려해 주시고 생기부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